과거 199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10년대까지만 해도 군에서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유예, 견책, 근신 정도로 징계가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징계를 받았던 분들은 굉장히 다행이었죠. 2018년 윤창호 사건으로 국가적,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비난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무원, 군인 조직에도 양정 기준이 강하게 적용이 되었어요. 특히 2019년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 결과에서 음주운전으로 낮은 징계 처분을 해왔던 것이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성급 지휘관들은 본인께서 불필요한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법무참모들에게 양정 기준대로 징계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법무참모들도 지휘관에게 양정 기준대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부대가 불필요한 감사를 받을 수 있음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으로 양정 기준대로 징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양정 기준은 인터넷 검색창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 업무 처리 훈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령에서 별표 2 음주운전의 양정 기준을 참조하면 됩니다. 징계는 원래 징계권자와 그리고 징계심의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요.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실의 인정 여부 그리고 양정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징계권자는 이러한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최종 확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원칙적으로는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지휘관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징계 양정이 너무 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는요. 징계 양정이 너무 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근신 이하로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징계권자는 상급제대, 사단장님은 군단급 이상제대, 군단장님의 경우 사령부급 이상제대에 심사를 청구합니다. 심사 청구란 용어가 어렵지만 결국 다시 징계 심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로써 지휘관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게 규정이 마련된 것이죠. 이렇게 국방부 훈령상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 시기는 2019년 6월 25일입니다. 2019년 6월 25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되었죠.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 처벌의 요구로 인해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의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2019년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육군 소속 C의 경우 0.133%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근신 7일의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군에서 음주운전은 경징계로 그쳤던 것이죠. 물론 그 무렵에도 진급에는 악영향을 주었었지만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자체가 징계는 경하게 하자는 암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국방부에 대한 감사 결과 감사원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징계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권고를 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강등, 정직, 으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는 해임까지도 고려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현실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징계심의위원회를 대응을 해야겠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최대한 감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사단에서는 정직 1월을 최소 가장 낮은 양정 기준인 정직 1월을 받되 징계 항고를 통해서 감봉 3월 이하로 받는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징계 항고에서 감경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직시하고 함께 준비했으면 합니다. 지나치게 좌절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에서 최소한 이것만은 준비하자는 영상은 별도로 준비했습니다.